만약 여러분들 통장에 현금 5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나요? 심지어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면 무슨 기분일 것 같으세요? 생각만으로 벌써부터 고민되지 않으세요? 20년간 매달 들어오는 500만 원이 넘는 돈.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매달 월급처럼 꽂히는 돈을 어떻게 당첨되셨는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인공 69년생 달띠이신 박 여사님입니다. 한 가정의 엄마로서 때로는 자기 일을 하며 남에게 피해 안 주며 착하게만 살아온 분이죠. 로또 번호도 잘 볼 줄 몰랐던 그녀가 매달 따박따박 500만 원이 넘게 들어오는 연금 복권 1등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첨 사실이 온 동네 소문나는데도 그녀는 왜 여전히 마트로 출근해 바코드를 찍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요, 참 복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답니다. 남들처럼 모난 구석 없이 평범하게 자랐고 성격 급하지 않고 참 수더분한 남자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큰 풍파 없이 지내왔거든요. 남편이랑 자식들 그저 크게 안 아프고 제자리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이지요. 평소 어른 공경 잘하고 남 눈살 찌푸릴 일 없이 기본을 꼭 지키며 살자. 그게 제 신조였답니다. 고민이랄 것도 딱히 없었지요. 그런 저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식들이 고등학교 졸업도 하고 어릴 적 그 작은 덩치가 점점 자라며 머리도 더더욱 커가니까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생기더군요. 바로 노후라는 놈이었지요. 준비된 건 없는데 나이는 속절없이 들어가고 그래서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옷 한 벌 살 때도 꼭 필요할 때만 사고 아이들 고기 먹고 싶다면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꼭 좋은 건 먼저 먹여왔거든요. 잘 먹고 아프지 않게 잘 살자라며 그저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았지요. 인생 역전요? 에이, 그런 건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한 가정의 평범한 엄마로서 지내왔기에 그런 기회도 없었고요. 또한 복권에 목숨 걸지도 않았고요. 그저 마트 오가는 길에 복권방 보이면 한 장 사고 문득 생각나면 또 사고 저에게 복권은 대박을 노리는 욕심이 아니라 오늘도 착하게 잘 살았다며 제 자신에게 주는 한 줄을 위로하는 작은 상장 같은 것이었답니다. 제 인생에도 대운이라는 게 찾아오더군요. 삼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더니 평생 평범하기만 했던 제 삶에 조용하게 기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 앞치마를 두른 채 세금 떼고 매달 500만 원이 조금 넘는 연금을 받게 된 제 소박하고도 특별한 일련의 기록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당첨될 수 있다는 팁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운이 터진다고 하면 용이 하늘을 날거나 금돼지를 수천 마리 셀 수 없이 보거나 조상님이 나타나서 금괴라도 안겨주는 꿈을 꿀 줄 알았는데 제게 기적이 찾아온 날은 평소보다 더 흐릿하고 평범한 오후였답니다. 마트 교대 시간이라서 정확하게 기억나요. 교대를 기다리면서 주머니에 넣어둔 연금 복권 한 장을 꺼냈지요. 사실 저는 로또가 몇 번까지 있는지 당첨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재미삼아 핸드폰으로 번호를 쳐봤답니다. 그런데 화면에 1등이라는 글자가 딱 뜨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또 봐도 숫자가 그대로인 거예요. 일하는 중이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퇴근까지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기도 전에 핸드폰 꺼내서 보고 식탁에 앉아서 복권 한번 보고 씻고 나서 핸드폰 한번 보고 그러기를 수십 번은 했을 겁니다. 퇴근 전인 남편한테 전화라도 할까 싶다가도 손이 떨려서 번호도 못 누르겠더군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했지만 찾아보니 세금 떼고 매달 546만 원씩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제 통장에 꽂힌다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요. 연금 복권 당첨자 소감만 봤지 제가 소감을 말한다는 생각도 전혀 못했거든요. 며칠 동안 한참을 멍하니 지내고 있다가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일할 시간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마트로 향한 거였답니다. 여전히 바코드 찍는 소리가 평소랑 똑같이 들리는데 제 마음은 꼭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큰돈이 생겼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다니지.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라고요. 하지만 저는요, 제 손으로 땀 흘려 번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를 잊고 싶지 않았답니다. 웃으며 일하자, 착하게 살자, 기본을 꼭 잘 지키자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인데 돈 좀 생겼다고 그 소중한 일상을 내팽개치면 하늘이 주신 복이 달아날까봐 겁이 났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546만 원. 처음엔 이 큰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참 망설였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여전히 가던 곳을 기웃거리고 반찬거리 하나 살 때도 세일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건 50년 넘게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노후에 대한 안개는 싹 걷혔답니다. 1년에 한 번 우리 4식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넓은 세상 구경 가자는 목표도 세웠지요. 사치가 아니라 우리 가족 그동안 고생했다는 칭찬 같은 여행 말입니다. 통장에 이 실감이 안 나는 숫자가 매달 꼬박꼬박 찍히기 시작하는데 제 손은 여전히 마트 안에 선반 위에서 라면 박스를 뜯고 있더군요. 남들은 이제 팔 잡혔는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느냐. 궁상맞게 살지 마라 라고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장 사표 던지고 부부끼리 크루즈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왜 그렇게 미련하냐면서요. 저는요, 180도 바뀐 삶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더 소중했답니다. 어느덧 일하며 10년 넘게 몸담아온 이 마트 바닥, 손님들이 건네는 수고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 그게 저라는 사람을 지탱해온 뿌리였거든요. 갑자기 돈 좀 생겼다고 그 뿌리를 쑥 뽑아버리면 제 인생도 허탈하게 금방 시들어버릴 것만 같았지요. 주변에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시더군요. 큰운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몸을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그 복이 온전히 내 것이 된다고요. 말씀 듣기 전엔 몰랐지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땀 흘려 번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앞치마를 고쳐 맸답니다. 물론 바뀐 게 아예 없지는 않지요. 예전에는 마트 쉬는 시간에 동료들이랑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이고 이 돈이면 애들 간식값인데 하고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오늘 커피는 제가 쏩니다 하고 기분 좋게 지갑을 엽니다. 남편 지갑에 몰래 빳빳한 신권 몇 장 넣어두고 애들한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격 보지 말고 담아라 라고 할 때 그 소소한 순간들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당장 억만장자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트 전단지 보며 1,000원, 2,000원에 가슴 졸이던 그 지독한 불안감에서는 해방된 것이지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답니다. 예전엔 손님이 무리한 요구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서러워서 눈물부터 고였는데 이제는 하하곤 웃으며 넘길 여유가 생겼어요. 뒷배가 든든하니 세상이 조금 더 너그럽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옷은 매번 사러 가던 비싸지 않은 단골집에서 사입고 반찬거리 살 땐 마감 세일 스티커가 붙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50 넘게 살며 몸에 밴 이 습관이 부끄럽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게 진짜 나니까요. 하늘이 주신 이 예쁜 대운을 저는 제 방식대로 소중하게 아주 천천히 나누며 살고 싶답니다. 저는 어느덧 연금 복권과 함께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네요. 몇 달 전에는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우리 4식구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애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었거든요. 엄마, 우리 이번엔 비즈니스석 한번 타보자. 아빠랑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라며 큰딸이 그러더군요. 해외도 얼마 못 가본 우리 가족이
진짜 오랜만에 나가려고 하니 걱정도 조금 되더군요. 그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멋쩍게 웃는 남편과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가슴이 꽉 차오르는 게 꼭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예전 같으면 이 돈이면 치킨이 몇십 마리고 고기 반찬을 한 달 내내 해줄 수 있는데 하며 벌벌 떨었을 텐데 이번엔 제가 먼저 아이들 손을 꼭 잡았지요. 얘들아, 아빠랑 엄마랑 그동안 참 애썼다. 이번 여행은 하늘이 우리 가족 성실하게 살았다고 주신 보너스니까 마음 편히 즐기자 하고요. 사실 비밀로 하려던 복권 이야기가 본의 아니게 동네에 조금 소문이 나버렸답니다. 제가 워낙 숨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마트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커피를 사고 표정이 밝아진 걸 눈치챈 건지 땡땡씨 복권 당첨됐다며? 하고 묻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더군요. 처음엔 가슴이 철렁하고 무서웠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오면 어쩌나? 질투하면 어쩌나? 밤잠 설친 적도 많았지요. 그 후로 남편에게 조언도 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입단속을 했답니다. 하지만 1년을 지나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지킨 건 매달 계좌에 입금되는 당첨금이라는 돈이 아니라 평생 남의 눈살 찌푸리지 말고 기본만 지키며 살자 했던 제 고집이었단 거려. 소문이 좀 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전히 마트 앞치마 두르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며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데 누가 감히 저를 함부로 말하겠어요. 퇴근길에 시장 들러서 고기 한 근 사고 찌개 끓이는 냄새 맡으며 식탁에 마주 앉는 우리 식구들. 큰돈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 소소한 평화가 깨지지 않아서 행복한 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번 대우는 하늘이 갑자기 던져준 횡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른 공경하고 남의 아픔 모른 척 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트 계산대를 지켰어요. 여태 제 일을 웃고 열심히 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저의 착한 세월이 조금씩 쌓여서 만들어진 큰 강물 같은 것이었지요.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태까지 제 자랑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당첨 방법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해서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원망하고 계신가요?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복권은 매주 꼬박꼬박 사세요. 보일 때마다 사시고 꼭 일주일 동안의 보상을 주셔야 해요. 그리고 꼭 착하게 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묵묵히 지켜낸 그 착한 마음씨, 남몰래 흘린 성실한 땀방울. 하늘은 절대로 공짜로 시키지 않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걸어온 그 선한 발자국들이 이미 여러분만의 대운을 부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내일도 마트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설 겁니다. 오늘 하루 남에게 상처 안 주고 내 땀의 가치를 믿으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대운이고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조만간 따뜻한 봄비 같은 기적이 찾아온다고 자부합니다. 주변에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69년생 닭띠예요. 최근 대운이 쏟아진다는 띠가 닭띠랑 돼지띠, 원숭이띠라고요. 분명 대운의 징조가 있을 거예요. 댓글에 로또 1등 당첨 또는 원하시는 것들을 적어주세요. 제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며 착하게 살겠습니다.